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그런 말 있죠.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은 연예인과 재벌이 관련된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좀 나왔었어요.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파라마운트가 어깃장을 놨다? 뭐 약간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삼파전이라고 해야 되죠. 매물은 워너브라더스이고 넷플릭스랑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이제 서로 워너브라더스가 있고 넷플릭스랑 파라마운트가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회사 다 이름 낯익으시죠? 보통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워너브라더스는 사실 매물로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워너브라더스의 회사 이름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예요. 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100년이 넘은 워너브라더스 회사가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회사들을 서로 이제 뭐 합쳤다가 쪼갰다가 하는 과정들을 거쳐온 거죠. 잘 아시다시피 워너브라더스는 영화사에서 뭐랄까요, 뭐 그냥 이렇게 거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도 가지고 있고, 뭐 고전으로만 해도 그 최초의 유성 영화였던 재즈싱어, 이것도 워너브라더스 영화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라고 하면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거 다 워너브라더스 거고, 현재 HBO도 전부 다 워너브라더스 그 산하에 있고 이렇죠. 이런 회사가 재정 악화로 2024년 말부터 이제 좀 매각 대상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넷플릭스는 사실은 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2023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의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냥 스트리밍 회사이고, 넷플릭스 자체도 계속해서 자기네는 그런 인수에 관심 없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걸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도 뭔가 생각이 바뀐 거겠죠. 여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회사였지 실제로 제작에 관련된 회사는 아니었던 그런 넷플릭스가 실제로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계약서에 사인도 했어요. 그게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 거.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발표를 했죠. 계약 다 했다라고. 얼마였냐면 827억이에요. 827억 원이 아니고 827억 달러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미디어 산업을 뒤흔드는 거의 초대형 인수합병, 우리가 이제 흔히 M&A라고 하는 그거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재밌는 건 워너브라더스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영화, 텔레비전 스튜디오, 그다음에 HBO, HBO 맥스 이 부분만 사는 거고요. CNN이나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 영역들은 안 사는 걸로. 요거는 따로 분리해서 따로 파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일부분, 특히 제작 관련된 부분만 넷플릭스가 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엄청난 인수합병이 일어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딴 상황이 벌어진 게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심사를 좀 하겠다 했고 그 심사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독과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약간 이상한 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 배경에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의 계약 이후에 파라마운트가 다시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이 파라마운트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 된 어떤 보증, 재정 보증을 한 인물이 현재 파라마운트사의 대표의 아버지인 오라클의 회장이고 이 오라클의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 사이라고 하는 좀 약간 황당한 당나라 군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또 트럼프의 사위가 개입한 사모펀드가 이 파라마운트가 동원한 그 재정 파트에 이제 개입을 해 있는 이거 무슨 개인 사적 근데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가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나 봐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너브라더스는 이 두 개의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 단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리니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약간 그 뭐 CNN이나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이제 그 약간 다른 사업 부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만 딱 사겠다라고 넷플릭스가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한 것만 놓고 보면 넷플릭스가 갑자기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회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플러스 제작 혹은 IP 보유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IP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속된 말로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 수준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DC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DC 월드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비한 동물사전 등 하여간 그 조앤 롤링 관련 세계관의 모든 창작물들이 지금 위저딩 월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워너브라더스 산하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뭐 재즈싱어나 뭐 오즈 마법사나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클래식들도 지금 다 여기 있죠. 그거 외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정말 엄청난 시리즈물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애니메이션도 꽤 있어요. 루니툰즈 같은 거요. 톰과 제리 이런 거.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사랑했던 애니메이션들 다 여기 있죠. 거기다 이제 왕좌의 게임으로 대표되는 HBO 대표작 시리즈들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시트콤 뭐 잘 아시는 프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끝없이 지금 팬덤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엄청난 시리즈의 시트콤 그 IP들이 언제든지 재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갖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를 지금 넷플릭스가 가져갔으니 이 넷플릭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올라가는 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법무부에서 약간 어깃장 혹은 뭐 어쨌든 정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수전이 지금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인수전에 뛰어든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회사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튜디오 파라마운트인데 이름이 독특해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예요. 웬 스카이댄스? 이 스카이댄스라는 회사는 2006년도에 설립된 제작사인데요. 미션 임파서블하고 탑건 매버릭 같은 영화를 성공시켜서 굉장히 몸집을 불린 회사예요. 그런데 이 스카이댄스가 그렇게 몸집을 부풀린 다음에 그리고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파라마운트랑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어느 순간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로 바꾼 건데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재 그 AI 버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대표가 이 스카이댄스 대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정 보증을 굉장히 많이 서줬고 그걸 기반으로 모험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성공해가지고 이제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까지 먹었는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회사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워너브라더스까지 인수합병하겠다. 라고 이제 덤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어로 뭐 갑툭튀인데 엄청난 사이즈로 점점 몸집을 훅훅훅 불려가면서 가는 거고 그거의 배경에는 이 2라운드로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워너브라더스는 파라마운트건 전부 다 전통의 스튜디오 강자들이었는데 이 전통의 스튜디오 강자들을 외부에서 성공한 사업 모델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미디어 산업의 지형 자체가 막 뒤흔들리고 새로운 이야기거리와 새로운 구도와 새로운 자본의 형태로 재편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의 현 대표가 극장 개봉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장 산업은 끝난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파라마운트가 갑자기 휙 끼어들어서 아니야, 우리가 전통적인 모델로 다시 한번 더 몸집을 키워보겠어라고 하고 끼어들었는데 무조건 또 찬사를 보내기만 하기엔 좀 애매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뭔가 뭐 트럼프 가문이라든가 혹은 뭐 아빠 찬스, 부호들의 아빠 찬스 이런 스토리가 끼어들으니까 약간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긴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차피 연예인이나 재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나든 결론이 나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걱정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상황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놓고서 먼저 넷플릭스가 계약했다라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파라마운트가 덤비고 있냐면 이사회에다가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한 상태인데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는 그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직접 내가 사겠다. 너희 주식을 전부 다 사겠다.
그런데 그걸 넷플릭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 주당 27.75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매입한 거가 됐는데, 파라마운트 쪽에서는 주당 30달러에 사주겠다라고 아예 그 주주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버린 거고, 주주들은 내년 초까지 요거에 대해서 2026년 1월 8일까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팔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죠. 이런 거를 적대적 M&A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 파라마운트가 그 사는 워너브라스를 만약에 이 가격에 사게 된다면 넷플릭스가 산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는 거라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1라운드만 해도 이미 미디어 업계에서는 엄청난 규모다, 뭐 미디어 업계 최대 규모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사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한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극장 산업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게 너무나 뻔해서예요. 만약에 1라운드로 종료가 된다, 즉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걸로 끝난다, 파라마운트가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죠. 일단 OTT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극장은 쭈그라들겠죠. 왜냐하면 극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 여름과 겨울에 콩콩 텐트 저기 폴대 박아놓듯이 콩콩 박아놓는 대작들로부터 극장의 1년 배급 계획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텐트폴 영화를 주요하게 공급했던 회사가 바로 워너브라더스란 말이죠. 근데 이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스트리밍 회사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만드는 주요 대작들을 과연 극장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보낼 것인가, 너무 뭐 미리 예측은 그렇지만 약간 예측 가능한 빤하게 이제 OTT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지금 극장은 더 찌그러들 테고, 그다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홀드백이나 이런 것도 더 줄어들 테고, 가뜩이나 한국 극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2라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넷플릭스 인수가 무효가 되고, 그리고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전통의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거대한 어떤 스튜디오 두 개가 합치는 거니까 뭐 초거대 스튜디오의 탄생, 이제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될지 아니면 승자의 뭐 정말로 그냥 해피엔딩이 될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라마운트가 지금 재정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인수가 성공할까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지금의 그런 OTT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을 당분간은 막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우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극장 시장에게는 약간의 시간 벌기 정도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로 해피할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기해서 뭐 대단히 즐거울 거 없지만 어쨌든 그냥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불과한 워너브라더스를 둘러싼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의 싸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 극장에 이게 얼마나 큰 파장으로 달려올지,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인데, 미리 예측은 아무도 못하겠지만 두 경우 다 1라운드건 2라운드건 어느 쪽에서 결론이 나든 간에 엄청난 일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극장 시장을 휩쓰고 올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앉아서 이렇게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지금 계속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 자체는 좀 걱정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봤고요. 또 다음번에 뵙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로운 해가 될 테니까 새로운 해 다음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